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룰을 정하자는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이 이미 작년 7월 당시 미국 하원에 공화당과 민주 양당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상원에서 지금 전통 금융권의 반발에 부딪혀서 멈춰선 상황이죠.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 주는 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른 법안은 내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까지도 놓았습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지기 기다리던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또 물거품 되는 건 아닌가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요, 4월달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무려 90%에 달한다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워싱턴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나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법안이 정말로 4월달에 통과되기만 한다면은 XRP 가격이 $30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호화폐 업계가 그동안 조용히 막대한 정치 자금을 준비해왔다라는 건데요.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기업들 주축이 돼가지고 페어쉐이크라는 정치 후원 조직까지도 만들었고요. 여기서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 쓸 돈을 약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 이상 모아뒀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암호화폐 법안을 막는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셰로드 브라운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요. 페어쉐이크 같은 경우에 이 브라운 의원을 떨어뜨리고 경쟁 후보에게만 1,200만 달러, 약 160억 정도를 몰아줬습니다.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보니까 법안을 반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겠죠. 이렇게 업계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태세를 보여주면서 워싱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 게다가 규제 당국까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 변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SEC랑 CFTC 같은 금융규제 기관들이 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내 관할이다, 이러면서 영역 싸움을 벌였었는데 2026년 3월 이 두 기관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업무 협약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요, 여기서 핵심은 간단해요. 이제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감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싸우던 두 감독기관이 갑자기 한 팀이 된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들은 암호화폐 법안이 곧 통과될 것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미리미리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만 된다면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규칙을 맞춰두는 거죠. 이런 배경들을 알고 나시면은 갈링하우스 CEO가 90% 확신한다고 한 말, 단순 홍보가 아니라 실제 판세를 읽은 계산된 발언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정말로 법이 통과되면요, XRP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면 XRP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소송까지 갔었죠. 이 법이 통과된다면 XRP 같은 코인은 미국 법으로 디지털 상품, 이렇게 상품으로서 공식적인 분류가 된다는 거고, 증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SEC가 시비 걸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요, 그동안 눈치만 보던 큰손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따라오는데 바로 세금과 회계 처리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파리티 법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편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은행이나 펀드가 XRP 같은 자산들 거래할 때 일일이 개별 거래의 이득을 계산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엄청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만 되면은 한 해 마지막 날, 이날 시세만 기준으로 통합정산할 수 있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요,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이렇게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미국 월가의 큰손들도 마음 놓고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이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십억 달러가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이번엔 그때보다 더 확실한 법적 기관이 생긴 셈이기 때문에 피델리티나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까지도 준비해둔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관망하던 자금 수십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숫자로 한번 설명해드려 볼까요? 현재 전체 XRP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평균 매입단가 약 1.4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개인분들께서 그 가격에 물려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은 본전이라도 찾고자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 고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작년 10월달 이후에 큰손 고래들이 40억 개가 넘는 XRP를 꾸준히 사모았다라고 해요. 특히 3월 초에는 단 이틀 만에 7억 달러, 한화 9천억 원 상당의 XRP를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자체 지갑으로 옮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사라진다. 이건 쉽게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잠겨버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매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물속의 스프링이 눌렸다 튀어오르는 것처럼 급격하게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이런 공급 쇼크 메커니즘 때문에 XRP의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실 XRP의 상승 잠재력을 끌어올릴 만한 숨은 뇌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새로운 합의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전통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기업이 달러 연동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면은 이자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예금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위협이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러다가 6조 달러가 넘는 예금들 유출될 거다라면서 로비를 했었고, 그 결과로서 법안 심사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근데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서 단순하게 가만히 맡겨두고 이자 주는 건 금지를 하되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게 되면은 보상은 허용하자, 이런 절충안들을 내놨다라는 거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다고 이자를 주는 건 안 되겠지만 대신에 그 코인을 활용해서 거래 검증이라거나 유동성 공급 같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트랜잭션 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달러로 100%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했었죠. 이게 몇 달 만에 시가총액이 14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만약에 이 트랜잭션 보상이 합법적으로 확정된다. 미국 월가의 기관들이 마음 놓고 달러 자금을 RLUSD로 바꾸어가지고 리플 레저 블록체인을 예치하면서 유동성 공급으로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이런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그렇게만 돼준다면 XRP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레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에서는 건당 소량의 XRP가 소각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수료로서 0.00001 XRP 정도가 영구히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대량의 RLUSD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오고 가면서 발행하고 또 소각까지도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정보로 판단했을 때 수십억 달러가 XRP 생태계로 흘러들어와서 이런 거래 보상이 활발해진다. 그럼 여기에 따른 XRP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 반면에 공급량은 거래가 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생길 겁니다. 수요 급증과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가격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하겠죠. 사실 이 전망은 근거 없는 희망은 아니에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있는 로비 미크닉이라는 전문가는요. 2018년에 이미 XRP가 글로벌 결제망의 핵심으로 쓰일 경우 최대 30달러 이상의 가치가 가능하다는 모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수급 얘기를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이 30달러에 안착하려면 실제 사용되는 코인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XRP 가격이 30달러까지 가려면은 이 단기 투기적인 상승만으로는 어렵겠고요. 중장기적인 실제 사용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XRP는 여타 코인과는 다르게 이미 글로벌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쓰임새가 검증되고 있고요. 2026년 1분기만 해도 도이치뱅크가 리플의 국제결제망을 핵심 시스템에 통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영국의 거대 자산운용사 아비바도 펀드 토큰화를 위해서 XRP 원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은 아예 자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XRP 원장 위에 발행했었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XRP가 전 세계 은행 간의 송금망, 이 스위프트 물량의 14%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연간 약 150조 달러를 송금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에 14%면은 매년 21조 달러 규모가 XRP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당장 XRP를 직접 쓰는 건 아니겠지만요. 현재 일부가 시험 단계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 순간 은행들도 비용 절감과 속도 때문에 XRP를 실제 송금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말 그대로 수십조 달러의 자금 흐름이 XRP를 매개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XRP 30달러 간다는 가격도
절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펀더멘털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근거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4월 중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100억 간의 타협안을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또 그 이후에 여야 조율을 거쳐서 올 여름이나 초가을쯤에 최종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 변수가 있어가지고 4월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긴 어렵겠지만요. 일단 위원회만 넘으면 탄력이 붙을 겁니다. 역사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서 대통령 서명까지도 마치는 거죠. 그렇게만 되어준다면은 XRP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증권 닥지가 완전히 떨어지고요. 또 하나의 디지털 상품으로 공인되게 될 겁니다. 미국 SEC 그리고 CFTC도 이미 공조체제를 갖췄다 보니까요. 규제가 한 통으로 정리가 될 거고 세제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시가평가 회계 규칙이 도입되면요.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들이 ETF든 직접 매수든 다양한 경로로 본격적인 진입을 할 겁니다. 아마 수십억 달러 대기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1달러 초반대 형성된 두터운 매물벽도 뚫을 거고요. XRP 가격은 먼저 과거 최고가였던 3달러를 가뿐히 넘으면서 XRP 5달러 안팎까지 단숨에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이치뱅크 같은 파트너 은행들이 규제 걱정 없이 또 실제 거액 송금을 XRP로 처리하기 시작을 할 거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풀에도 지속적으로 달러 자금들이 유입되겠죠. 이런 펀더멘털 변화가 현실화되면요.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에는 XRP가 10달러를 돌파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30달러를 향해 가는 구조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서 단언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들을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흐름이에요. 이 미국발 규제 청신호가 켜지는 순간 XRP는 법적인 족쇄를 벗고 거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발판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디파이 수행 모델과 또 글로벌 결제 활용도까지 증가까지도 더해진다. 단기 급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바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XRP 30달러 시나리오가 단순한 꿈만은 아니라는 거고 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질지 아니면 예상 밖의 변수가 나타날지 앞으로 어떤 신호들을 주목하셔야 될까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리플 좋다, XRP 좋으니까 몇 년 묵혀두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장이 좋을 때 큰 고민 없이 XRP 4,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전부 다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요. 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흐름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지 여기서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공부하시고 또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이런 시기들은 오히려 상승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바닥권 시기가 좋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공부하거나 분석할 시간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 패턴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과거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었는지 또 상승하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또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시장이 뜨거울 때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조용할 때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답답하고 시간이 남는 시기들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기준을 만드는 시간으로서 활용할 줄 아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투자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